안녕하세요. 인스펙풀 커넥트의 장영석입니다. 우리가 매년 의무적으로 받는 자동차 검사 있잖아요. 그거 과연 진짜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요, 이 검사 시스템이 실제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숨겨진 현실을 제가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우리는 당연히 법으로 정해진 똑같은 기준으로 검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요, 이게 지역마다 또 검사소마다 완전히 제멋대로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도대체 왜, 어떻게 생기는 건지 가장 기본적인 차대 번호 확인부터 시작해서요. 엔진오일 점검, 그리고 요즘 많이 타시는 전기차 검사까지 제가 직접 겪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기준, 다른 검사들. 그러니까 법에는 분명히 검사 절차가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현실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정말 각양각색의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검사 항목을 그냥 입맛대로 골라서 하거나 귀찮으니까 아예 생략해버리는 거죠. 심지어 대놓고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공식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 볼게요. 검사의 가장 기본, 진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차가 서류상에 그 차가 맞나 이걸 확인하는 동일성 확인 절차입니다. 네, 바로 차대 번호인데요. 이건 뭐 자동차의 주민등록번호, 아니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로 바꿀 수도 없고요. 그래서 모든 검사는 이 번호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규정대로라면 이 17자리 숫자와 알파벳을 하나하나 다 대조해야 맞습니다.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그냥 뒤에 6자리만 대충 보거나 심지어 맨 끝자리 하나만 쓱 보고 맙니다. 더 심한 경우는요. 그냥 번호판만 보고 끝내는 경우도 부지기수예요. 이러면서 검사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차는 저번에도 여기서 검사받았던 차라 괜찮아요.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검사원뿐만 아니라 관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 검사받았던 차는 대충 봐도 된다는 식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 번이나 종합검사를 멀쩡히 통과했던 차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대 번호가 서류랑 아예 다른 차였던 거죠.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넘어가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시스템은 그냥 검사원의 눈과 양심에 모든 걸 맡기는 구조라는 거죠. 이러니 제대로 확인을 안 해도 그걸 제재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확인 절차부터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자동차의 심장, 엔진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바로 엔진 오일 점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정말 황당합니다. 보세요. 일반 승용차는 본인 열기가 쉬우니까 엔진 오일을 다 확인해요. 그런데 1톤 트럭 같은 화물차는요. 조수석 의자를 드러내야 하는데 보통 짐이 잔뜩 실려 있으니까 무겁고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생략해버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기준이 아니라 그냥 검사하는 사람 편의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좀 편하자고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겪었던 일화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오래된 1톤 트럭이었는데 당연히 엔진오일 점검은 건너뛰고 바로 고부하 테스트에 들어갔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테스트가 끝나자마자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결국 시동이 다시 걸리지 않았습니다. 엔진오일이 부족해서 윤활도, 냉각도 안 되니까 엔진이 그냥 망가져버린 거죠. 이게 그냥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화물차라고 안 하고 배출가스 면제 차량이라고 빼주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냥 전적으로 검사원 마음이라는 거죠. 결국 내 차 엔진의 안전이 어떤 검사원을 만나느냐에 달린 말 그대로 복불복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 가장 핫한 그리고 어쩌면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전기차 검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전압이요. 보통 300볼트에서 많게는 1000볼트까지 나옵니다. 이거 잘못 만지면 그냥 즉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전압이 외부로 새지 않는지 확인하는 절연 저항 테스트가 정말 중요한 안전점검 항목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테스트를 할 때는 반드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절연 안경부터 장갑, 앞치마, 신발까지 이런 특수 보호 장비를 모두 착용해야만 합니다.
검사원의 안전을 위해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모든 검사소에서 이 장비들을 다 제대로 착용하고 검사를 할까요? 안타깝게도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많은 검사원들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 보호 장비가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해서 그냥 착용을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곳은 아예 이 절연 테스트 자체를 생략해버립니다. 이건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도박이나 다름없는 거죠.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검사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규정대로 FM으로 모든 보호 장비를 다 착용하고 안전하게 검사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이 안전 불감증이 더욱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차량의 신분증인 차대 번호부터 심장인 엔진오일, 그리고 최신 기술인 전기차 안전검사까지 여러 사례를 보셨는데요. 이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게 뭘까요? 결국 우리가 의무적으로 받는 자동차 검사라는 게 통일된 기준이 아니라 검사소의 편의나 검사원의 재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주먹구구식 과정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할 중요한 시스템에 이렇게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그러니 다음에 여러분이 자동차 검사소에서 적합 판정이 찍힌 결과지를 받아들였을 때 한 번쯤은 꼭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이 적합이라는 두 글자를 나는 과연 얼마만큼 믿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